7월 1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니카라과 중남미에 있는 나라지요. 과거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정선이라는 좌파 조직을 이끌고 이 반미 운동을 벌여서 당시 소모사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니카라과의 혁명에 성공해서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중남미에서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훗날 또 선거를 통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84년에 되었고 중간에 좀 물러갔다가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이 좌파 독재자가 지금 몇십 년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84년에 이 좌파 군사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지지하던 소모사를 쫓아내고 집권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지원하던 이 콘트라 반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선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서 몇십 년째 집권하고 있는 좌파 독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니카라과 내부에 몇 달째 지금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벌써 3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기구에서도 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사람을 강경하게 진압하지 마라, 또 더 나아가서 조기 선거를 실시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위대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 민주화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이 다니엘 오르테가를 지지했던 좌파 지지자들이 정부의 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반발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내전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반군에 진압하기 위해서 민병대, 좌파 민병대까지 동원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기구의 많은 나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좌파 진보 혁명가가 이렇게 추악하게 장기 독재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제 그에게 등을 돌리고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다가 그 작은 나라에서 지금 3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진보 좌파들의 속성인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사람도 열렬한 혁명가로 쿠바의 카스트로만큼 지지를 받았던 사람의 말로입니다.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를 가짜 뉴스다라고 비판하는 진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거가 진짜 뉴스고 제가 가짜 뉴스라면 제가 거짓을, 페이크를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리얼, 요즘 말로 레알한 뉴스를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석탄이 국내에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이를 알고도 방치를 했고 그 배가 수십 번을 드나들어도 잡지 않았고, 결국 정권이 북한, 중국과 더불어서 이 북한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 외에 또 국내의 주요한 물품을 북한으로 주고, 이런 식의 밀수를 하면서 허용하면서 이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데 한국 정권도 한 역할을 했다면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들이 이 사실들을 보도를 해서 그야말로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열리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보고됐느냐를 추궁을 하면서 이걸 숨긴 일은 탄핵에 해당되는 만큼의 중대한 반역적 사유다. 왜?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으로 국민과 우방을 속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여론을 제기를 해야 될 건데 마치 제3자가 중계하듯 마지 못해서 툭 던지고, 오늘 아침에 조중동 세 가지 신문 중에 보면 한 신문만 이 기사를 그냥 이 중국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 석탄 환적, 북중러 민간회사 제재 콧방기,
요렇게만 보도하고 있고 문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는 보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언론이 이럴진데 나머지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의 보수 언론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달 이상을 매일 눈만 뜨면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문 정권의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고 주 52시간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보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경제에 대해서요.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대기업들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기사의 비중들은 많아요.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수인가? 보수를 표방하면서 적당히 거래하고 적당히 한국의 기득권을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좌파 진보 매체라는 이것들은 쓰레기니까 말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진짜 가짜니 논하고 있습니까? 이 사태가 터지니까 뒤늦게야 한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응유하고 있는 토고 선적의 선박도, 이 선박이 북한에서 러시아 헐름세크 항으로 이 석탄을 처음에 북한 배와 더불어서 실어 날랐던 배죠. 그런데 선적지만 토고지 실제 주인은 홍콩에 주소를 둔 중국 회사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3국 파나마로 시에라리온으로 그리고 토고로 이런 적을 둔 대부분의 배들이 홍콩이나 중국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박이 한국 성급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배경이 의문이라는 거죠. 자, 한국 정부는 18일 이 북한 석탄을 나른 토고 선박을 올해 1월 응유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한국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텔렌스트 에이스호로 국제해사기구 번호를 세탁한 뒤에 북한에서 석탄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데 관여했는데요. 근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통해 탤런트 에이스호의 세부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선박의 실제 운영회사로 등록된 곳은 홍콩의 우행시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행시핑은 한 고층 건물을 주소지로 기재하면서 국가를 홍콩 중국, 즉 중국의 홍콩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10월 달에 러시아의 홀름스크에서 한국 인천과 포항에 석탄을 하역했던 선박 두 척, 하나는 파나마고 하나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했죠. 이 두 척의 운영회사는 중국 다이렌 소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에서 이 사할린으로 석탄을 날란 배, 사할린에서 다시 석탄을 내렸다가 다시 실어서 인천과 포항으로 온 배가 다양한 토고나 또 시에라리온 그리고 파나마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 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 한국과 짜고 교묘한 이 석탄 밀수, 이 석탄뿐만 아니라 기름 밀수 또 정유 제품 또 북한으로 밀 반출 등에 깊숙하게 중국, 북한, 한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여러 나라가 관여되어 있다고 밝혀 실제 이들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게 됐는지가 매우 지금 의문입니다. 탤런트 에이스호가 한국에 입항한 것은 올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13일 한국 인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신성하이였고 선적은 벨리즈라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남미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선적으로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한때는 토고였다가 한때는 벨리즈였다가 실제 주인은 홍콩 중국이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배가 일본 니가타에서 11월 달에 검사를 받았고, 신성하이라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중국 다이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배 이름을 탤런트 에이스호로, 선적은 톡으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탤런트 에이스호가 다이렌에서 검사를 끝으로 더 이상 안전 검사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탤런트 에이스호가 한국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선급협회는 선박이 몇 등급짜리냐, 즉 선박의 안전 등급을 정하고 안전 검사를 하는데,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안전 등급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또 화물의 주인으로부터 그 선급협회가 때린 안전성과 보험증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을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래서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 선급에 이렇게 등록하고, 북한 당국은 조선 선급에 자기 나라 배들을 넣죠. 그래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개입한 선박이 한국 선급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탤런트 에이스호가 지난해 5월까지는 한국 회사가 소유했고, 이름도 동진상하이호였고, 선적도 한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회사에서 중국계 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양한 국적을 도용했지만은 처음에 가입을 했던 한국 선급을 그대로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선급 웹사이트에서는 이 배를 지워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작년 5월까지는 한국 회사였다. 5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북한과의 거래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의 선급의 한국 국적의 배가 토군이 벨리전이 실제 소유는 중국인이 하면서 국적을 바꿔가면서 북한의 석탄의 밀수에 관여해오다가 올 1월 달에는 이 배가 이미 신분이 미국이나 일본 유엔에 들통이 났다 싶으니까 더 이상 운영을 해봤자 배 세탁은 어렵거든요. 배를 다른 배로 둔갑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흔적들이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를 갖다가 대포차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통이 난 배니까 억류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작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엄청난 공작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한국의 배 매척이 이런 대형 공작에 동원되어서 대북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충분히 지금 제기되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토고 선박은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지금 확인된 것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청진 또는 원산에서 이 사할린, 홀름스크 항구까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석탄을 풀어놨던 배는 정작 억류되지 않고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석탄을 반입한 배는 최근까지도 드나들었고 북한이 애초에 북한에서 이렇게 사할린까지 1차로 세탁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던 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엔이 적발을 해서 한국에 통보를 하니까 이제 이 배가 들통이 났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배를 쓰지 않고 포기한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추정이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 정작 한국에 들어와서 석탄을 풀었던 배는 한국을
2주 전까지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직접 저지른 배는 20번이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은 억류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살린으로만 실어 날았던 배는 통보가 와놓으니까 억류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쨌든 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킨 놈은 포기시키고 안 들킨 놈은 계속 하도록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꼭 범죄 집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러 날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는 7월 4일 날 부산항에 입항을 했다는 겁니다. 선박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은 18일 7월 4일 오전 11시 58분에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 자동 식별 신호가 부산에서 포착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치 글로리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의하면 리치 글로리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한 달 뒤인 즉 10월 달에 하역을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11월 14일에도 포항에 입항했고, 포항에 입항했다면 석탄 갖고 왔겠죠. 포항에 제철이니까. 이틀 뒤인 11월 16일에는 묵호항에 정박을 했고, 또 열흘 뒤인 26일에는 울산항에 모습을 드러냈고, 12월 8일, 15일, 20일에는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 1월 1일에는 평택항, 1월 27일에는 부산항, 2월 2일에는 평택항, 2월 18일에는 인천항. 그래서 리치 글로리호가 2월 20일 날 인천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나서 안전검사가 됐고, 4월 1일 날은 평택에 들어왔고, 4월 10일, 5월 20일 날은 부산을 방문하고, 6월 4일, 6월 18일은 평택 인천에 들어왔고, 7월 4일 부산에 들어온 뒤에 현재 일본 해상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린 트래픽이라는 것은 이 배에서 자동으로 GPS로 그 배의 위치를 갖다가 국제 해사국에다가 이렇게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밀수를 위해서 이런 걸 조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들키지 않았으니까 실질대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11일 날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 석탄을 들고 와서 포항에 내린 뒤에 9개월 동안 16차례를 한국을 다녔어요. 아까 앞에 이야기한 토고 선박의 배가 사실상 한국 배였는데 그 중에 중간에 토고, 벨리저, 중국 등으로 세탁되다가 마지막에 또 한국 배가 된 다음에 지금 한국에 묶여 있는 걸로 추정이 되지, 한국 정부가 억류한다는 투로 말을 했지 사실상으로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불법 선박이라고 이 배를 공식적으로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은 적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서 억류, 검사,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리치 글로리호는 명백하게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유엔 안보리 2397호에 의해서 한국에서 억류하고 검사하고 자산 동결을 해야 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다른 배 스카이 엔젤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배도 10월 2일 날 북한산 석탄을 인천에다가 하역한 뒤에 11월 24일은 부산에, 12월 25일은 옥포에, 12월 23일과 5월 28일은 울산에, 6월 3일은 평택항에 입항을 했고
6월 14일에는 다시 울산에, 그래서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한 달 전까지 6차례나 한국을 새집 전하듯이 드나드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마나한 뻥을 쳤습니다. 자, 사법당국이 개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아니, 문재인 정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의 개인적 모든 행동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통제를 하면서 유엔이 통보한 배조차도 잡지 않고 놔둔다. 이 문정권은 대한민국의 항구를 전부 간첩선이 제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배가 간첩선하고 뭐가 달라요? 이 배에 북한에 어떤 놈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물건이 이 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의 밀무역에 관련된 배는 간첩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입장에서는?